한번 들어오면은 중금속이라서 몸에 빠져나가지도 않아. 그럼 이걸 어떻게 뺄 거냐 이거죠. 중금속을 빼주지 않으면은 이 농약이 들어가가지고 세포를 자꾸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 몸은 급격히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빼줘야 돼. 우리는 자기도 몰랐지만 모든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물질로 인해가지고 이 농약이나 수원이나 이게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지만. 근데 이걸 많이 먹고 이 빼주는 역할을 해주는 물질을 잘 먹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노화는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젊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피부가 힘들어지고 일찍 죽는 사람들은 그런 걸 빼주지 않는 일을, 빼주는 일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빼주는 사람은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비교적 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건데 의사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설포하이드로기라는 게 있어서 해독을 해주는 거다. 이것이 산소항의 산소항 전체가 이걸로 보시면 돼요. 산소항 전체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해독이고 두 번째는 산소항을 드시게 되면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에너지는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죠. 에너지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이게 당뇨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당뇨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당뇨 걱정하시죠? 걱정해요 안 해요? 해요. 죄송하지만 당뇨 수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괜찮아요. 아픈 건 얘기해도 돼. 아 굉장히 건강하시네. 여러분들 당뇨를 의심하면은 걱정을 하면은 당뇨가 생기지 않도록 행동을 해줘야 돼요. 왜 당뇨는 걱정을 하면서 병원에 가서 당뇨약만 먹고 그렇게 하냐 이거죠.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자기 방어 능력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 방어 능력 때문에 당뇨가 생기지 않도록 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어릴 때 당뇨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소아당뇨는 물론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당뇨는 어릴 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세포가 노화가 돼가지고 당뇨는 자동적으로 생기니까 나이가 60, 70이 되면 당뇨는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 현상입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나이가 60 된 사람이 70 된 사람이 당뇨 수치가 140이다. 이하면 막 당뇨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나이 60, 70에 당뇨 140은 당뇨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에요. 왜 여러분들 그걸 걱정을 하시냐고. 당뇨가 안 생기는 게 오히려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 당뇨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세포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 당뇨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제가 당뇨를 설명드리는 건데 제가 세포를 갖다가 보통 보면은 여기는 더 모두 다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세포는 인간의 몸속에 한 100쪽에 있다고 설명을 들으셨죠? 들으셨어요? 안 들었어요? 60쪽에서 100쪽에 있다고. 그렇지. 아유, 우리 사장님도 전문가시네.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자기 몸무게에다가 킬로그램을 빼고 조자를 붙이면 세포의 숫자입니다. 요거 숫자 세하는 방법은 따로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 너무 전문적이라 아실 필요는 없고 내가 몸무게가 60kg 같으면 내 세포의 숫자는 60조개 정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60조개. 내가 50kg이면 50쪽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자기의 세포의 숫자입니다. 그럼 세포는 뭔가 하면 우리 인체의 몸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물질입니다. 물질. 세포가 건강해야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돼. 조직이 모여서 되고 조직이 모여서 찾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장기입니다. 장기. 뭐 눈도 장기고 코도 장기고 그 다음에 뭐 신장 뭡니까 간장 대장 이런 것들이 다 장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가 건강해지면 자연히 우리 몸도 건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건강해지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해지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원리.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냐 이거죠.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지 않고 그냥 뭐 좋은 것만 먹고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건강해지나요? 여러분들 식도락가들은 좋은 음식만 먹다 보니까 영양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식도락가들은 일찍 죽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좋은 거 음식 좋은 거 먹지 마세요. 회 좋아한다고 막 회만 자꾸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운동 좋아한다고 운동만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일찍 죽어요.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일찍 죽습니다. 제가 하는 이 운동이라는 뜻은 엮기를 한다든지 달리기를 한다든지 레슬링을 한다든지 막 몸에 격격하게 산소를 부족하게 하는 운동들. 무산소 운동, 소위 힘을 딱 멈추고 하는 운동들은 전부 무산소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을 오래 하면 몸에 해롭다는 거죠. 건중은 비록 거기에 대해서 발달해가지고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몸은 망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산소 운동을 해라.
산소를 마시면서 근육을 건강해지는 운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세포가 있는데 세포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 이 세포의 문을 우리가 인슐린 수용체라고 그래. 인슐린 리셉터라고 그래가지고 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저는 자물쇠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당뇨 설명하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포의 문을 여는 것이 열쇠입니다. 열쇠. 이거 제가 자물쇠라고 그랬어요. 열쇠가 있어야 된다는 열쇠. 열쇠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다 들어보셨죠? 네. 인슐린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췌장에서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현재는 맞아요. 근데 췌장이 어느 날 고장이 나서 나이가 15살 먹은 애가 췌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 인슐린을 못 만들어내니까 인슐린이 없어서 세포의 문을 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소화가 돼가지고 이 소장에 내려가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흡수가 돼가지고 이 간에 가서 아주 변형을 해서 포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말이 잘못됐는데 간에 가서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간에 가서 포도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숨을 심장으로 보내서 폐로 보내서 폐에 있는 산소를 가져와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먹어서 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영양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산소황하고 이런 걸 갖다 결합을 시켜서 심장에 펌프질을 해서 이 혈관으로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면은 인슐린이 와가지고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인슐린이 없다면은 이런 걸 아무리 먹어도 인슐린이 문을 열지 못하니까 포도당이 안에서 소화가 안 되고 다 배설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당뇨라고 그래요. 왜? 사용되지는 않고 오줌에 당이 나왔다고 당뇨라고 그러는 거예요. 당뇨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현상. 근데 하도 많으니까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뇨는 병이 아니고 하나의 증상입니다. 증상. 여러분들 당뇨를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저분은 내가 마음이 싹 드네, 그냥. 우리 좀 만나서 얘기 좀 합시다. 당뇨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당뇨는 여러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왜 치료할 수 있는가 하면은, 당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그 대증을 처리하면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당뇨병을 보면 당뇨의 원인이 수천 수만 가지인데, 그걸 판단을 안 하고 그냥 당뇨약 인슐린만 주는 거야. 무조건 약만. 그거 치료됩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치료 안 됩니다. 당뇨 증상은 없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당뇨병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당뇨는. 여러분들 만약에 약만 의존해가지고 있다가 여러분들 크루즈를 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여행을 가다가 크루즈가 난파가 돼가지고 무인도에 가서 살아요. 그럼 당뇨 인슐린 맞는 사람이 주머니 찬 사람이 인슐린 그걸 어디서 구해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죽어야 돼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는 말하는 겁니다. 내 몸에서 스스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것인데, 하여튼 이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 인슐린인데, 인슐린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 뭔지 아세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을 가지고 인식을 하지 않고 내 몸에 있는 어떤 상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바깥에서 들어온 적군이라고 생각을 인식을 해가지고 뇌에서 지시가 내려가가지고 반대군을 면역세포들을 막 활성화시켜서 공격을 해라 해가지고 지시하는 것이 자가 면역질환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 건선 아시죠?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뭐 당뇨 이런 건 대표적인 자가 면역질환입니다. 여러분들 건선이 걸려가지고 계속 고통이 생기는데 이 내용을 알면은 건선 같은 그런 병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쉽게 고칠 수가 있어요. 의사들은 그냥 약만 처방해주고 대증용품만 하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와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뭐 남편분이나 자제분이 또 의사인데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보고 쳐들어와가지고 나보고 뭐라 하면 안 되니까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정부에서부터 여러분들 예방약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강의를 하라고 해준 거기 때문에 원리 원칙만 얘기합니다. 아니요, 건선은 이 피부가 수포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비늘같이 떨어지는 게 건선이에요. 예, 그게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이런 건선에는 이 산소항이 기가 막히게 달렸습니다. 건선. 여러분 대상포진 아시죠? 네. 대상포진 옛날에 그 수두 이런 걸 앓은 사람들이 그 면역 항체가 형성하고 있다가 내 면역이 어느 날 떨어졌을 때 이것이 발병을 하는 것이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의 그 균은 뭘 먹고 자라는가 하면 신경의 뉴런 세포를 신경세포를 갉아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을 타고 번져가기 때문에 그 신경 따라가는 띠로 따라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이 그 신경에 염증이 갉아먹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대상포진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대상포진 같은 것들도 이 산수항이 들어가면은 일도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면요, 의학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의학이 여러분들 저 과학입니까? 의학이 과학이에요? 우리 저 잘 아시는 아니요. 의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의학은 과학으로 생각하지만 물론 과학은 맞지만은 과학이 아니에요. 의학은 임상학입니다. 임상. 얼마나 임상이 잘 나오느냐? 체험학입니다. 체험. 얼마나 체험이 잘 나오느냐? 이걸 통계적으로 만든 통계학입니다. 통계학. 여러분들 그 의학을 여러분들 과학으로 생각하시면 물론 과학은 맞기는 맞지만은 엄격히 말하면은 이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학이라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은 이걸 먹으면 몸에 좋은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먹어도 반응이 안 나와. 그러면 의학이 잘못된 거잖아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의학은 여러분들이 과학이 아니고 통계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이걸 먹고 몸에 좋은 반응이 났으면 다른 사람들 다 좋은 반응이 나느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내가 생활하는 환경이나 그 다음에 내가 자라온 습성이나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운동량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부정상이 다 달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당뇨를 설명하는데 인슐린이 생산이 안 되니까 인슐린만 만들어서 넣어주면은 이 세포의 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 학자들의 얘기가 보통 한 세포에는 뭡니까 세포의 문이 몇 개 있다고 하는 건 약간 2,000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3,000개, 어떤 사람은 뭐 1,500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든 간에 세포에는 세포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야 인슐린이 열어가지고 영양분이 들어가서 세포 속에 들어가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 미토콘드리아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 관심 있는 사람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미토콘드리아가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열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공장. 힘과 열을 만들어내는 공장.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이 세포 속에 농약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안 나가. 수은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안 나갑니다. 납이 안 나갑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이 미토콘드리아가 원래는 태어날 때 보통 한 3,000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3,000개. 이것도 숫자가 다 학자마다 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3,000개 있다고 하는데 나이가 어릴 때에 15살, 20살 정도 되면은 이 3,000개가 가동을 잘 합니다. 자,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40이 되면은 이 3,000개 숫자가 2,800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들어가면 2,500개로 줄고 나이가 들어가면 2,000개로 줄고 이렇게 자꾸 줄어가는 거야.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는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 속에 포도당이 있다고 그랬어요. 포도당. 포도당은 하나의 당입니다. 당. 이 당분인데 여러분들 아이들은 이 설탕이나 이런 걸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단 걸 많이 먹으면 사실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당을 가급적 덜 먹는 게 좋아요. 이해하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은 그 사탕 파는 사람들 세뇌가 돼가지고 식당에 가면은 입이 찝찝하니까 그냥 입가심 하라고 설탕 나눠줍니다. 그럼 자기도 생각 없이 설탕을 집어 먹어요. 안 좋아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사탕 같은 거 안 좋아. 앞으로 그건 여러분들 드시지 마세요. 그거는 장사 쪽으로 그냥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만 나빠지는 거예요. 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단백질을 통해 가지고 탄수화물을 통해 가지고 당이 많이 들어갔는데 왜 설탕을 또 먹냐고. 여러분들 앞으로는 사탕 절대 먹지 마세요. 네. 지나가다가 여기 보면은 존다고 해가지고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사탕 줘가지고 깨우는데 특히 교회 가면 많이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마세요. 가가 찔러가지고 뭐 바늘로가 찔러든지 해가지고 깨게 만들어야지 설탕을 줘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당은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들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나이가 40, 50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밀가루도 적게 먹어야 돼요. 이래 되면 밀가루 파는 사람들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밀가루를 적게 먹으라고 하냐면 밀가루 속에는 글루텐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글루텐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쫀득쫀득하게 해주는 물질이야. 감자 전분하고 또 다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밀가루를 먹게 되면 우리 몸 속에 이 대장이나 소장 속에 가면 이와 같이 대장이 크게 보면은 여기 대장이 우리는 그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장에 근육 막이 돼 여기에 또 이렇게 막이 또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요걸 우리가 축색돌기라고 그래. 축색돌기. 이 축색돌기에서 영양분을 섭취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은 이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축적골기가 쏙 들어가는 분이 갈라져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다 사람들이 다 갈라진다고. 갈라져 구멍이 나니까 구멍 속으로 나쁜 것들이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이게 이거 이름을 부터 생각이 안 나나. 하여튼 이런 증후군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밀가루를 먹으면 글루텐이 일로 들어가가지고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 때는 밀가루를 가급적이면 적게 먹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왜 서양 사람은 밀가루를 주식인데 어떡하냐 이거지. 그 사람들은 밀가루에 대해서 정이 강해져가지고 이 장누수정음이라고 그래. 장누수정음. 장에 구멍이 났다고. 밀가루에 적응이 돼가지고 장누수증이 동양 사람들보다 훨씬 적어요. 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거기에 음식에 맞도록 몸이 변해져 있어. 한국 사람은 이 쌀에 대해서 적응이 돼 있고 다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장누수 정음 때문에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밀가루를 적게 먹는 게 좋다는 거죠. 여러분들 밀가루 많이 먹으면요 꼭 여러분들 질병이 옵니다. 많이 먹는 사람은.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했다가 집에 또 밀가루 파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빵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제가 또 죽이려면 되는데 어떤 특이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해하시죠? 네. 밀가루 먹으면 살이 찌는데요. 그거는 살이 찌는 거는 이제 탄수화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쌀을 먹거나 밀가루를 먹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탄수화물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속에 칼로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이 칼로리가 들어가면은 다 소모가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유감소에서 칼로리가 들어가면은 필요 없는 것이 저장이 돼요. 이걸 소위가 우리가 하는 지방이라고 해요. 지방. 저장되는 지방. 지방은 여러분들 무조건 빼려고 하지 마세요. 지장을 빼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병납니다. 병나 연세에. 그 지금 가면은 뭐 우리 아이샤제닉스라고 요새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삼성에 가면은 미국에서 유명한 회사인데 아이샤제닉스가 뭔가 하면은 몸무게를 3개월 만에 자그마치 200kg를 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그 사람은 몸무게가 엄청나게 한 600kg 된 사람이겠지만은 보면은 막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몸무게가 어디에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3개월 먹고 200kg를 뺐다는 거야. 그 내가 내보고 와서 이거 전문가니까 와서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3개월에 200kg 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대사 증후군의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보는 거죠. 단백질 대사 증후군. 증후군의 단백질 대사를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단백질 대사를 장애를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고기는 빠질지 모르지만 다른 단백질 대사가 안 되니까 다른 병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